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베개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엉뚱하게 들릴 텐데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어떤 강아지가 두 발로 서서 마이클 잭슨 문워크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진짜 너무 황당하고 웃긴 상황이라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할게요. 그걸 SNS에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따가서 온 커뮤니티에 도배되고 짤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찍은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내 하면서 뿌듯해하기만 할까요?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었는데 하면서요. 그럼 그 동영상 수익화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에 올려 조회수로 수익을 올리는 거, 아니면 방송사에 파는 거. 수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퍼져나간 만큼 수익을 똑같이 올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나중에는 원본이 누구 거인지도 모른 채 그냥 널리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찍은 그 영상 파일에 원본 소유권이 명확하고 복사도 안 되는 거라면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파일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래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생소한 부분도 있고 대체 불가능 토큰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면서 단어도 어렵고 정의부터 설명을 다 봐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쉽게 개념적으로 NFT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오늘 내용 듣고 나서 NFT 관련 기사나 정보들을 다시 보시면 내용이 훨씬 더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현실 세계의 실생활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모두 거래에서 시작되는데요. 근데 이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래는 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장을 보든 마트에서 물건을 사든 아니면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또 주식을 사든 모든 게 상호 간의 소유권을 주고받는 그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어떤 물건 하나하나까지 그 소유권, 그러니까 그 물건이 누구 건지가 명확해야 거래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팔고 싶은데 이게 보니까 내 것도 맞고 저 사람 것도 맞고 또 어떻게 보니까 제 것도 맞다면 그 물건은 당장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과연 쟤한테 돈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걸 내가 샀을 때 온전히 내 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기존에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 바로 디지털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다 보면 작성자는 다 다른데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 걸 자주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거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같죠. 그렇죠. 조사 하나에 토시 하나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처음에 적은 원 제작자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다 베꼈다는 얘긴데, 솔직히 누가 처음에 적은 원작자인지 또 누가 베낀 건지 솔직히 구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처음 적은 원작자조차도 다른 어딘가에서 또 따온 건 아닌지 그것조차도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인터넷상에 떠도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명확히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의 가장 큰 단점이 복제라든지 위조 변조가 워낙 쉽다 보니까 소유권이 구분도 잘 안 되고 흐려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음악이라든지 이미지 사진,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같은 그런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명확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일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수익화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자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상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던 이런 모든 경제활동들을 디지털 세계의 영역으로 넓혀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인터넷 세상이 더 넓어지고 있고 이런 디지털 세계 안에서의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갈수록 가상의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경제활동들이 더 비중이 커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 안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해져야 하는데 그 방법적인 부분이 NFT를 통한 거네요. 네.
NFT를 통해서 소유권이 구분되면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직도 소유권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인터넷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각종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인데, 근데 바로 그 기술이 NFT라는 기술인 겁니다. 이걸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엄청 복잡하게 들리는데,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종의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집문서처럼 인터넷상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인증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가진 것 중에 이미지라든지 음성, 동영상 파일부터 3D 모델링 등의 그런 처음부터 원래 내가 주인인 원본 디지털 파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원래 소유자인 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파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파일에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지금 소유자가 누군지, 그동안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해오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일종의 등기부 등본 같은 그런 기록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이 파일은 마음대로 복제할 수 없게 되니까 자연스레 희소성도 생기게 되고 일종의 지적 재산권을 가진 그런 파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소유권이 명확하게 되니까 그 파일을 사고 팔 수 있겠네요. 맞아요. 소유권이 명확해지니까 이제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파일 자체가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도 안 사주면요? 그럼 그건 가치가 낮은 자산이 되는 거죠. 잘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이제 이 파일은 단순한 파일이 아니고요. 엄연히 주인이 명확한 디지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이 NFT 기술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사실 아직도 이 NFT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NFT를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그런 기술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자산으로까지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이 NFT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근데 듣다가 궁금해지는 게, 그럼 저도 제가 만든 원본 파일이 있다면 이걸 NFT로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만든 이미지나 동영상을 NFT로 발행해주는 국내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비용은 들고요. 그리고 이걸 거래하고 싶으면 NFT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무슨 1년 동안 방구 소리만 모은 오디오 파일도 NFT로 해서 이더리움으로 50만원 돈에 팔렸다고 하더만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당장은 연예기획사에서 스타들의 이미지 하나하나라든지 영상 하나를 모조리 수익화하는데 이 NFT에 관심이 더 많은 편이죠. 어쨌든 이렇게 소유권이 구분된다는 말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상업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도 창출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내가 지나가면서 찍은 예쁜 사진이나 영상들이 인터넷 디지털 상에서도 확실한 내 소유가 돼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이미지라든지 일부 예술품에 한정돼서만 이 NFT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데, 근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일상생활의 깊숙한 부분까지도 디지털 데이터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관광지에 1박 2일 코스로 맛집, 숙소, 동선부터 해서 시간 배분까지 최고로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디지털 자료를 NFT로 발행해서 거래할 수도 있겠네요. 블록체인 기반 하에서 NFT가 되면 그것조차도 소유권이 명확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인 각자가 가진 노하우 역시도 그걸 디지털화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이미지든 영상이든 거래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이 한정돼 있고 또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서 부를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NFT 기술 역시도 디지털상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면서 디지털 자원이 누구 건지를 구분하고 한정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이 NFT하고 관련해서 투자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거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때일수록 신기술로 자산 가격을 띄우는 그런 분위기를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NFT 기술 자체가 필요한 것도 맞고 중요한 기술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NFT에 대해서 거품이 잔뜩 끼었다는 말도 많은데다가 그림 파일 하나 억 단위로 팔려나갔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샀는지 보면 NFT 분위기 띄우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또한 NFT에 대한 거부 반응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들의 팬인데요. 기획사 입장에서야 스타는 수익원이기 때문에 음반 등 작품뿐만 아니라 그 소속 스타들의 미소 하나, 숨쉬는 거 하나까지 NFT로 수익화하고 싶을 겁니다. 반면에 팬들에게 스타는 좋아하는 그 대상일 뿐인데 사소한 영상, 이미지 하나까지도 모조리 상품화 해버린다고 반발하고 있죠. 이런 게 오히려 대중문화 확산에 발목을 잡을 거란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NFT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펼쳐지는 양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소수 유명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부가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통로로 활용될 뿐이지 정작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디지털 창작물이나 파일을 NFT로 발행하는데 비용만 날라가고 정작 수익은 없을 거라는 말도 많습니다. 테스트용으로나 보이는 거래가치 떨어지는 NFT들이 사방에 널렸고요. NFT에 대한 거품 논란부터 자산은 아니라는 말도 많은 상황인데 꼭 투자가치 개념이 아니더라도 현재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를 수익화하려는 움직임이 크다는 부분을 이 NFT 열풍에서 캐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들릴 만한 단어 최대한 빼고 내용을 풀어봤는데요. 큰 틀에서 NFT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